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14번째 시간으로 춘천에서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지난 8월 초였었다. 우리 부부는 유럽 휴가를 가기로 했다. 한참 중부지방에 장마가 휩쓸고 가던 중이었다. 본래 예정된 출발 시간은 오후 3시였는데 3시간을 앞당겨 준비를 해서 차를 몰고 춘천을 향해 출발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그래도 중부보다는 북부 쪽이어서 나으리라 여겼고 편안한 마음으로 걱정이 앞섰지만 출발을 하기로 했다. 춘천 근교에서 식당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결국 다시 원위치해서 김유정 문학관이라는 곳으로 갔다. 집사람은 새롭게 단장되기 이전에 이미 이곳을 한번 와본 경험이 있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각광을 받는 곳이었다. 관광시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곧바로 정육식당으로 들어갔다. 이미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기에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불고기를 시켜서 점심으로 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와 김유정 기념관을 관람했다. 동상도 세워져 있었고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인 점순이와의 닭싸움 장면도 마당에 동상으로 절묘하게 재현시켜 놓았다. 초가집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참으로 오래전의 고향 전경을 떠올리게 했다. 사진을 찍었고 동영상도 만들었다. 또한 고향집 향수가 절로 떠올려졌다.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 그래도 휴일인 탓인지 관람객이 꽤 있었다. 오디오로 그의 소설을 들을 수도 있었고 애니메이션식으로 영상을 방영하는 공간도 마련되어져 있었다. 기념 촬영을 곳곳에서 했다. 한 처마 밑에서는 처연히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에 잠시 그 소리를 감상하기도 했다. 옛 고향 모습이 아련히 추억될 만큼 시골집의 옛 정취가 그대로 묻어났다. 각종 농기구, 생활용품 등은 옛 조상들의 채취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듯 했다. 디딜방아도 있었고 척박했던 예전의 삶의 모습이 눈앞에 아련하게 그려지는 듯 했다. 그곳에서 나와 곧바로 정해진 숙소로 향했다. 체크인 시간에 맞춰 거의 오후 4시가 다 되었어야 숙소로 안내되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집사람을 두고 홀로 명상에 잠겼다. 춘천은 30여 년 전 군생활을 했던 곳에 인접해 있었다. 서울에 명동도 있었지만 춘천에도 명동이 있었다. 그리고 위경공원이라는 곳도 있었다. 공지천도 있었다. 공지천에는 이디오피아라 해서 커피숍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유명한 명소였었다. 그 근처에는 이디오피아 기념관도 있었다. 한국 동란 때 우리를 위해 파병을 해준 이디오피아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기념관이 있었던 것이다. 추억이 많은 서린 곳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왔어야 했었고 겨울양이라 해서 높은 산줄기를 굽이굽이 돌아야 춘천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입영을 할 때 들렀었던 배기 보충대가 있었다. 8년 전쯤에 아들을 입영시키기 위해 부부가 함께 배웅을 했던 곳이기도 했다. 2시간쯤 휴식을 취한 후 부부는 춘천의 중심가인 명동으로 나갔다. 짧은 거리였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썼다. 닭갈비 골목에서 적당한 식당에 찾아들었다. 맛집 표식이 있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손님으로 북적거릴 정도는 아니었다.
소주를 2병 시켜서 마셨고 치즈 닭갈비를 맛보았다. 식사는 막국수를 먹었다. 거리를 돌아보았을 때도 비가 내리는 중이어서 한적했다.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편의점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좀 사왔다. 라면도 사왔는데 끓일 만한 용기도 없었고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을 준비하지 못했다. 간단히 요기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뉴스에서는 중부지방의 비 피해 소식만 계속 내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근래에 없었던 집중적인 장기간의 홍수에 망연자실해 있는 수재민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문제는 아직 계속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부분이었다. 숙소는 집사람이 급하게 수배를 해서 잡았는데 처음에는 토요일로 잡았다가 일요일로 변경을 했는데 요금 차이가 컸다. 이름은 호텔이었지만 거의 잘 정비된 모텔 수준이었다. 독특한 부분은 의료관리기가 있었다. 옷이 제대로 보존되는 느낌을 주었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욕실의 욕조는 구비되어 있질 못했다. 그의 호실들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피곤함이 몰려와 집사람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짬을 내어 편의점에 들러서 왔다. 그리고 야식을 좀 먹은 후 바깥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벗삼아 꿈나라로 갔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일찍 채비를 해서 오전 8시 30분쯤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서울로 향했다. 얼마나 비가 왔는지 호텔 1층 주차장이 빗물에 고여 그것을 주인이 퍼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안하고 비가 계속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고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이라 해서 더 이상 휴가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할 듯 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내는 셈이 되었다. 어렵사리 집사람이 휴가를 내어서 바깥나들이를 했고 일상의 묵은 때를 벗겨볼 요량이었는데 홍수 등으로 인해 제대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출근 시간과 맞물렸고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처지이고 보니 차를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경춘 고속도로는 상행선은 한가했으나 휴가를 떠나는 차량 때문인지 하행선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정체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웬일인지 춘천으로 내려오는 길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거의 오전 10시경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집사람은 3일간의 휴가를 받았다. 다음 날에도 다른 일정이 있었기에 더 이상 휴가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다. 우리가 춘천을 떠나온 후 오후 시간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더욱 홍수가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휴 내쉴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춘천에서 보낸 아쉬움 가득한 올해의 휴가가 마무리되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휴가를 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